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승무원 단점 영상 한 100명만 봐줘도 재밌겠다 하면서 올린 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볼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냥 생각해보니 그런 게 싫었었지 하면서 올린 건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막 회사를 깎아내리려고 단점만 나열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했는데 현생에 치여서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장점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단점은 이래요 라고 해도 승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귀에 안 들어오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전현직이 단점을 얘기해도 난 괜찮아, 저런 것 좀 별거 아니야, 눈 감고 귀 막게 되지 않나요? 자, 눈과 귀를 막으셔도 될 이유에 들어갑니다. 먼저 제가 말한 단점들을 잘 들어보시면 승무원에 대한 단점이 아니라 도하에 대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65일 도하에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 분위기랑 먹는 거 다 해외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장점 시작.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도하에서의 팍팍한 분위기를 해외에서 해소하고 오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도하에만 있는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8일에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행 한 번 끝내면 여행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뷰가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겨도 되고 또 북유럽 같은 데에 가면 공기가 정말 좋고요. 돼지고기 못 먹게 스페인 가서 이베리코 진짜 맛있잖아요. 하몽 먹고 오면 되죠. 유럽에 널린 게 펍인데요. 홍콩,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한인이 운영하는 삼겹살집 다 있습니다. 또 무슬림 속의 고립감도 체류지 가서 만나는 여행 온 한국인들, 또 현지 외국인들 다 너무너무 착하고 친절해서 잊을 수 있어요. 오늘은 파리에서 에펠탑 구경하고 베이커리에 가보고 내일은 밀라노에서 커피 한 잔. 너무나도 특별한 일상 아닌가요? 물론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전 공허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가끔 그러고 있으면 새삼 나를 뽑아준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고 직업에 대한 뽕이 막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평적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냐에 상관없이 그냥 승무원 1, 승무원 2로서 일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길래 부사무장님한테 나 손님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내 서비스 정리 카트 좀 대신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알았어, 내가 만들어줄게, 빨리 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와, 이건 진짜 수직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동료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 직장에서 텃세를 크게 느껴본 입장으로 이게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한국인 사무장님을 만나면 예의를 좀 차려야겠지만 우린 언어부터가 존댓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한국인들끼리의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아주 너그러운 사무장님을 만나면 데드헤딩 듀티 때 비즈니스석에 누워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운이 좋다면 카타르항공에서 아주 유명한 큐스윗, 퍼스트 클래스인 비즈니스 이 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카타르항공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이 큐스윗을 이용해볼 일이 있었을까요? 또 본인이 원하면 신입 승무원이어도 기내 방송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엑스트라 크루로 비행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내에 자리가 없으면 칵핏에 자리를 배정해주기도 하거든요. 무려 칵핏에서 이륙과 착륙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기장이 될 사람이 아니고서야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취향지와 다양한 혜택인데요. 카타르항공은 세계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약 150개의 취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데를 와볼 수 있었을까? 아니, 존재 자체를 알았을까? 하는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 많이 가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의 여행 또는 신혼여행 같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죠? 또한 회사에서 5성급 호텔을 1인 1실로 배정해줍니다. 물론 도시에 따라서 늘 5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최대한 좋은 호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비엔나에서 머물렀던 호텔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일단 너무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었고 암막 커튼이 막 기계식이어서 누르면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고 화장실 바닥에 막 온돌이 들어오고 이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룸서비스가 무려 50%나 할인이 됩니다. 나가기 귀찮을 때마다 룸서비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그때만큼 돈 걱정 안 하고 룸서비스 시켜 먹을 날이 있을까요? 유니폼도 런드리 신청서랑 같이 문 앞에 걸어놓으면 비행 가기 전까지 무료로 싹 드라이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승무원이라면 조식이 무료인 호텔도 있고 다양한 부대 시설들 또 크루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시내 투어를 가고 싶다고 부탁하면 호텔 측에서 업체를 저렴한 가격에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유럽 여행이 굉장히 쉽다. 한국에서는 유럽 여행 가려면 막 13시간, 14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저도 입사 전에 스페인 한번 가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도하에서는 4-5시간이면 유럽에 갈 수 있습니다. 휴무를 3일에서 5일 연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반짝 계획 세워서 갔다 오기 너무 편합니다. 또 비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유럽이기 때문에 오늘 못 보면 다음에 와서 보지 뭐 하면서 호텔에서 쉬다만 오기도 하고요. 약간 여행에 대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돈이 잘 모입니다. 저는 옷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지
중소기업자 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는 월급의 대부분을 백화점에서 탕진했거든요. 그곳에선 일단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옷을 살 일이 없고 막 작정하고 여행 가면 사진도 건지고 싶고 여행 분위기도 내고 싶고 해서 예쁘게 챙겨 입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을 하면서 여행도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저는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입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회사에서 공항까지 데려가고 데려다 주니까 교통비 10,000원, 약 50평 정도의 숙소를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등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000원.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자잘한 것도 많이 사게 되는데 도하에서는 바로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하게 되고 약간 강제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돈을 정말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이 적거나 동료와 케미가 너무 잘 맞을 때, 비행이 쉬울 때는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면서 돈 버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6번째는 서비스직이 아닌 서비스직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진상 손님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또라이 손님은 있지 진상 손님은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또라이 같은 손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고 이게 감정노동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손님으로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감정이 상하는 게 예쁘지 않은 말투나 미세하게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표현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진짜 넓어지는데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손님들이 갤리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와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인생과 대조해보면서 생각도 해보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다른 의견, 다양한 가치관 같은 걸 듣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미에 대한 기준도 일하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저도 예쁘다라는 기준이 한국의 기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동료로, 손님으로 만나게 되면서 아, 저런 것도 되게 예쁘다, 매력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칭찬, 저 개인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떤 직업이 이렇게 좋은 말을 자주 들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싶어요. 6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노 스트레스입니다. 단점에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게 장점인데요. 회사 생활이 힘든 게 일도 일이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손발이 잘 맞지 않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동료,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동료,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 동료, 매일같이 보려면 화나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도 비행 딱 한 번만 참으면 다시는 일로 부딪힐 일 없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기 싫은 회식도 없습니다. 7번째는 일의 특성과 휴가입니다. 저는 승무원 말고 일반 사무직으로도 일을 해봤거든요. 사무직일 때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고 약간 대학생 때 과제 하나씩 쳐내는 것처럼 오케이 이번 과제 끝났어 자 다음 과제 들어와 약간 이런 기분이어서 이게 부담스럽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말이 돼도 다음 주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쌓여있는 작업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쉬어도 쉬는 기분이 안 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단지 보고를 위한 작업이나 그냥 통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모이라고 하는 그 이해되지 않는 회의들이 참... 하지만 승무원은 일 특성상 그냥 비행해서 내가 몸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잔업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과 일상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지 개인 시간도 많은 편이어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요리 같은 것도 정갈하게 잘 해먹고 그랬습니다. 휴가 또한 1년에 30일이 주어지는데 이 30일을 한꺼번에 붙여 써도 되고 15일씩 나눠서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또 휴무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일의 휴가와 휴무를 붙이면 무려 약 34일이 통틀어 유급 휴가가 되는 겁니다. 짱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인 티켓입니다. 1년에 1개 100% 무료인 티켓이 주어지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시부모님 포함 부모님들을 등록해서 할인 티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구경시켜드리기 정말 좋겠죠? 그리고 버디 티켓이라고 5명까지 친구를 등록해서 할인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활발해지기 직전에 이 5명 인원 제한이 없어져서 친구를 무제한으로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할인 티켓 끊어서 여행시켜줄게 생색내기 좋겠죠? 이제 제가 갈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장점도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비행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무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1년에 1개 100% 무료인 쿠폰이